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낭만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네, 화제의 드라마.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른바 상위 1%라고 부르는 잘 나가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잘 나가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온 열과성을 다하는 풍자 활극, 블랙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활극인가요? 대학 보내는 게 정말 활극인가요? 보시면은 정말 활극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는지 아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코미디 풍자극인데 그쵸.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자꾸 회를 거듭하다 보니 극사실주의 드라마가 돼가는 이게 사실이다. 네, 그렇죠. 이게 진짜. 한국 사회의 축소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청률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1월 23일에 첫 회가 방송이 됐어요. 근데 당시 시청률이 1.7%였거든요. 근데 매회 이제 거듭할수록 입소문이 나더니 10회 정도에서 10%대 벽을 넘습니다. 그리고 18회,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방송된 거에서는 22.3%를 찍었고 그 이후 마지막 회 직전 회에서는 23.2%.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지금 이게 23.2%라고 보니까 이게 뭐 그다지 높지 않다. 저 같은 경우 왜냐면 옛날 세대. 옛날에 저기 지상파 3사밖에 없었을 경우 얘는 그렇죠. 65%. 대단하죠. 이 정도는 가야 인기 드라마입니다. 보통 한 60% 넘어야 이제 그럼요. 대접을 받았죠. 최수종, 배용준 씨가 나왔던 첫사랑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 춤줄이, 허준 전부 60% 넘습니다. 기억 속에 각인된 드라마들이죠. 그렇긴 한데 지금 시대 좀 달라진 시대죠. 그렇죠. 드라마 홍수 시대에 23%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이게 도깨비를 넘을 줄이야. 그렇죠. 제 누구도 상상 못했죠. 인생 드라마 도깨비를 넘을 줄이야. 인생 드라마였어요? 인생 드라마입니다. 정말 공유 씨 남자지만 반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한국 사회 축소판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거는 내가 살면서 겪을 수도 있는 그리고 겪었던 이런 어떤 나의 경험담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얘기들 그런 측면에서 1%인가요? 경험담. 저는 저 바닥을 깔고 있죠. 네,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갈망, 욕망. 그리고 저런 사실 비난하고 좀 욕을 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느끼면서 그쵸. 거기에서 어떤 비판도 하고 대리 만족도 하고 모든 거를 현실에서 비춰서 투영하는 그런 그쵸. 장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가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촛불 항쟁을 통해서 겪어왔던 부분들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드라마가 사실로 더 비춰질 수 있는 여지들이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변천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거에 아주 공통점은 선과 악이 그쵸.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권선징악. 선이 있고, 그쵸. 그렇습니다. 악인이 네. 있어 꼭 선이 악을 징벌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굉장히 단선적이죠. 맞습니다. 명료합니다. 맞습니다. 구조가. 네. 근데 이 스카이캐슬은 좀 달라요. 맞아요. 이 뭐냐면은 이 안에서는 뚜렷한 선과 악을 구분 지을 수 없는 캐릭터들이 여러 등장해요. 자, 염정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가요?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한서진이라는 염성아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분은 이분법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행동을 했을 땐 나쁜데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당신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난 딸로 키워낼 테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봤던 저 사람은 악당, 이 사람은 착한 그쵸.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구분이 안 지어지는 거죠. 예.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사회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극 중 한서진은 장군과 같은 이미지. 과거의 시청자들과 지금의 시청자들 절대 과거의 시청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과거의 시청자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보는 감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감수성이 지금처럼 예민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 자체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대로 돌아오면서 지금 엄청 복잡하고 단순히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복잡, 다단하고 다면적이고 그런 한 사람이 선인, 악인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그쵸. 거에 열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과거 우리 사회가 어떤 집단을 중시했던 사회였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이 개인으로 넘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단 안에서는 이 집단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을 텐데 이 가치들이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이제 해소되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떤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규정을 지었다면은 개인이 중심에 된 이 세상에서는 그 복잡 다단한 개인 속에서의 어떤 고뇌와 갈등 그런 측면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집단보다 개인에 더 중점을 두게 됐다 이렇게 그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희한하게 염정아 씨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뭐 옛날식으로 캐릭터가 치자면 한서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대척점에 있는 이태란 씨 그쵸. 친구가 있는데 음. 오히려 염정아 씨에게 열광하는. 그러니까요. 왜 오히려 그럴까요? 그 이태란 씨라는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말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인물, 올바른 사람. 그렇죠, 올바른 사람. 그런 인물이 오히려 이 대중들에게는 민폐 캐릭터로 규정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털털하시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같아요. 지금 보면 10여 년 전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네. 희한하게 이 스카이캐슬과 비슷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바로 그 하얀 거탑. 장 선생 하지 마. 나 과장이야. 넌 평교수지만 난 주임 교수고 외과의 수장이야. 이게 딱 보면 이 장준혁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천재 외과인 이 캐릭터와 염정아 씨가 맡은 한서진 캐릭터가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고 이 둘 다 올바른 소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죠. 저 말씀하신 친구입니다. 대로. 네. 이태란 그리고 이쪽에 이성균 그쵸.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 정말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악. 김서영 코디네이터 김서영 그리고 김창완 이렇게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 구도들이 아주 흡사하게 장치를 설정을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대립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학 어떤 이런 이야기 구조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집단과 개인 이 시대 흐름이 변하는 거 안에서 복잡 다단한 이야기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이 드라마가 2007년에 첫 그쵸. 방영을 했고 작년 초에 좋은 난 리마스터링 과정이고. 버전으로 다시 한번 재방송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시청률 비슷해요. 스카이캐슬 한 그러네요. 23% 정도. 네, 그 정도 나왔어요. 비슷하게 네.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게 시대를 앞서간 드라마입니다. 이게 도대체 좀 규정이 안 지어지는 그 장준혁이라는 캐릭터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 사람은 출세욕 어떤 욕망이 자기 절대적으로 추구한 그쵸. 욕망이 있고 그쵸. 그 욕망을 위해서 앞에 걸림돌을 다 제거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 대단한 어떤 욕망의 화신 같은 캐릭터였어요. 예. 좀 염정아 씨가 한서진이 자기 애를 서울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쵸. 모든 거를 다 맞아요. 제거하는 오로지 그것만 추구하는 욕망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게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은 캐릭터들이 이 평면적인 캐릭터로 맞습니다. 통하지 않는다. 맞아요. 장준혁의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시청자에 충격을 주고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던 게 그 시대에 있었던 거 평면적이 아니고 해석이 불가능한 맞습니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권선징악의 이야기 구조 안에서의 캐릭터들은, 주인공들은, 아, 저거는 내가 따라야 할 어떤 이상향 같은 별개의 존재였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다면적인 캐릭터들은 정우수미 나일 수도 있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저럴 수 있어, 라는 어떤 이입을 주는 거죠. 그 측면에서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과거의 드라마가 단순한 이제 흥미거리, 오락거리로에 그쳤다면 지금 SNS의 발달과 함께 그쵸. 지금 드라마들은 어떤 사회 현상을 해석해내는 텍스트 기능을 갖고 주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의견을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 자체가 어떤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쵸.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드라마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뚜렷이 구분 지을 수 없는 게 우리는 삶이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악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속의 염정아 씨 캐릭터를 보면은 그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가해자였다가 피해자였다가를 반복하고 시어머니한테는 피해자요, 자식들과는 또 갈등을 계속 겪는 가해와 피해를 계속 악순환하는 이런 구조 안에서 그 정말 다면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참 그 시어머니한테 고통받으시는 며느리는 참 피해자였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또 출가를 시키면 결혼을 시키면 또 밑에 며느리한테는 가해자가 될 수 어떻게 있는 보면 대물림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예.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드라마도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면 안 먹힐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스카이캐슬은 우리 한국 드라마의 한 성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분명한 네. 점은. 네. 앞으로 과연 그 이 스카이캐슬의 엄청난 성공이 우리 한국 드라마에, 대한민국 드라마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얼마나 또 저 훌륭한 드라마들이 나올지 그쵸. 한번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나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라는 가치는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드라마의 진일보는 어떤 그런 나의 삶이 반영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도 저럴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지라는 어떤 다면적인 캐릭터를 통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한 가치를 가질 것 같아요. 네. 네. 훌륭한 드라마 한 편이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사고의 깊이를 더 더하게 되고 그쵸. 결국 그 사회를 더 한층 더 확장시킨다. 더 동의합니다. 한층 더 발전시킨다. 그렇게 좀 순기능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드라마 화이팅 한번 아자. 자, 대한민국 드라마 아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